자, 이제 확률과 통계 원순열부터 수능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원순열은 일단 기본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먼저 투입을 딱 시키고 원순열이 아니게 만든 다음 나머지는 직순열처럼 배열하면 된다 이거고, 그지? 여기처럼 정중앙에 대칭의 중심 자리에 뭔가 놓을 수 있을 때는 여기부터 먼저 처리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금 문제 보니까 1, 2, 3, 4, 5는 흰 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 5, 6, 7, 8, 9인가요? 6, 7, 8, 9는 검은색이라 했으니까 검은색은 이렇게 세모치지 뭐. 요건데, 이건 검은색인데, 가조건 보니까 정중앙에는 흰색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이 중요하잖아. 흰 공의 양옆에는 반드시 검은 공이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흰 공이 하나 여기 놓이면, 여기 흰 공 4개 남고 4개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흰 공을 동그라미라 치면 흰 공 양옆에 검은색이 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 흰 공, 검은색, 흰공, 검은색, 흰공 이렇게 놓여야만 흰공의 양옆에는 다 검은색이 있도록 4개, 4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가족분이 특별히 안 주어져 있더라도 이게 5개고 이게 4개면 흰공 양옆에 반드시 검은공 2개씩 끼어들려면 무조건 흰공 중에 하나가 정중앙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검은공 하나가 와버리면 흰공이 5개고 검은공 3개가 남아있잖아, 그지? 이랬을 때는 흰공 양옆에 무조건 검은색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분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흰공을 하나를 놨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제일 먼저 여기 올 수 있는 놈이 이 5개 중에 누군지를 결정합시다. 5 콤비네이션 1이라고 치면 그럼 뭐 3번 요게 흰공이 여기 왔다 치자고. 그러면 결국은 요 4개하고 요 4개는 요와 같이 교대로 앉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교대로 앉힐 때는 결국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2, 1, 2, 4, 5 아니면 6, 7, 8, 9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앉혀도 돼요. 그럼 1, 2, 4, 5를 여기다가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그냥 공식 쓰자. 4명을 통째로 앉히는 방법 이렇게 갈 거니까요. 3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여기가 1, 2, 4, 5가 앉았으면 이제 얘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그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 달라지는 자리에 돼버렸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는 요거를 나열하되 요거는 직순열입니다. 원순열이 아니에요. 4팩토리얼. 여기서 말하는 직순열은 직선 형태로 나열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순열은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그게 왜 그랬어요? 각각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다 구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 자리에다가 뭔가를 앉힐 때, 즉 순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만 나올 때를 직순열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5개고 이거는 6개고 24개 계산하면 720까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의 문제를 한번 가보는데, 자, 원약의 탁자 6개 일정한 간격이 앉아 있는데 3학년 학생 2명이라고 했어요. AB라고 할게요. 2학년 학생은 CD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리가 6자리인데 인원수는 5명밖에 없어. 한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그 빈자리 양옆에는 반드시 3학년이 앉아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뭔가 빈자리 하나 있고 여기 옆에는 3학년 1, 3학년 2 이렇게 앉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덩어리는 3명은 사실은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 맞죠? 2학년만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녀도 되고 요거 3개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요거를 그냥 명수 1명처럼 먼저 봅시다. 1명, 2명, 3명,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얼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3학년 1, 2 자리가 AB냐 BA냐가 이미 앉아버리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달라지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2팩토리얼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봤으니까 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 뒤에 큰 그림이 있을 테니까 큰 그림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 6자리 중에서 아무래도 특이한 놈이 빈자리잖아요. 그럼 이 6자리 지금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6자리 중에서 어디를 빈자리로 할 것인가? 대답해봐. 몇 가지야? 6가지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를 비워놓던, 여기를 비워놓던, 여기를 비워놓던, 여기를 비워놓던 돌리면 다 여기 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그럼 여기를 빈자리로 보겠다라는 순간 빈자리가 고정되면 저 고정된 자리에 오른쪽에 A가 앉느냐 왼쪽에 A가 앉느냐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AB를 요 양옆에 앉히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여기가 A 앉고 여기가 B 앉으면 요 자리가 내 자리라 치면 오른쪽에 지금 A 왼쪽에 B인 거야. 그럼 요걸 180도 다 돌리면 자 여기가 여기 왔다 치면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오는 거. 자, 이거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게 맞는데, 그지?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B 오고 여기가 A 오면은
이 위에 있는 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 요 경우를 돌리면 요 경우 아니야. 요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경우는 사실은 돌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란 거예요. 알겠니? 똑같은 경우 아닙니다. 야, 이거를 돌리면 이 경우 아니야. 이 동그라미 친 이 덩어리는 요 덩어리랑 똑같은 거야.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밑줄 친 요 놈은 요 밑줄 친 요 놈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라고. 명심해라. 잘 봐. 요 놈 기준으로 오른쪽에 A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으니까 요것도 요 놈 기준으로 오른쪽에 A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야. 근데 얘는요. 요거 기준으로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A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그렇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라고. 기억해라.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요랬을 때 먼저 빈자리를 여기다 딱 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고 그 자리에다가 옆에 A, B를 나열하는 방법은 A, B냐 B, A냐가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세요. 자, 이제 다 앉았으니까 서로 원순열 아닐 테니까 C, D, E를 여기 배치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맞죠? 직순열이다. 이렇게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번 문제를 또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뭐 쉬워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다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 조금 작년보다 문제가 약화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학생 2명이 있어요. A, B라고 할게요. 남학생은 그냥 서로 다른 N명이 있대요. 자, 이걸 일정한 간격 두고 원형에 앉았을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가 48가지래요. 그럼 여학생 2명은 그냥 한 명처럼 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2명을 한 명처럼 볼 거니까 한 명에다가 n명, n 플러스 1명 여기다 앉혀. n 플러스 1명을 앉히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인데 그러면 앉았다 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나머지 쭉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총 이걸 한 명처럼 보는 거야. n명이 앉았어.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요 안에서 요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는 거 맞잖아요. 이미 앉아버렸어. 이건데 이 결과가 문제에서 48이 돼요. 자, 따라서 n 팩토리얼은 그러면 24가 될 거니까 4팩이죠. 4팩 4, n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거를 따로따로 먼저 보는데 A, B, 얘까지 총 그러면 n 플러스 1명이죠. n 플러스 1명.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쭉 가서 여기까지가 총 n 플러스 1개의 자리가 있는데 자, 이 자리 중에서 이 A, B 중에서 먼저 한 명을 앉힙시다. 자, A, B 아무나 먼저 앉혀도 경우의 수에는 영향 끼치지 않아요. A, B 중 아무나 먼저 앉혀도 돼요. A를 여기다 딱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선생님 이게 한 가지인지 자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한테 내가 정사각형 종이 안에다가 이런 원형을 그려가지고 자리를 n 플러스 1개 뚫어 놓은 다음에 이런 종이를 똑같이 복사해서요 쫙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외쳐요. 야, A 있잖아. A 네가 쓰고 싶은 동그라미 한번 써봐 이랬어요. 그럼 철수는 여기다 쓰고 뭐 용수는 여기다 쓰고 뭐 영철이는 여기다 쓰고 뭐 남수는 뭐 여기다 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남수 우리 저희 아버님 성함인데 자,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외칩니다. 야, 네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A라고 쓴 거 있잖아. 그거 선생님 쪽으로 오도록 한번 놔볼래 이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의 A는 전부 이런 모양으로 선생님 쪽에 오도록 놔졌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경우의 수는 그 경우가 최종적으로 있잖아.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한 거야. 한 가지야. 그래서 A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이제 A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B는 여기 앉느냐, 여기 앉느냐가 달라지는 거라니까? 이제 원순열 아닌 거야. 그럼 B는 두 가지죠. 어디 앉을 건지. 앉았어요. 그러면 A, B가 앉아버리면 이제 남는 N명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앉을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고 있지? 아, 이거 미안 n 플러스 2자리였어요. 죄송합니다. n명에다가 2명이니까 n 플러스 2자리. n 플러스 2자리니까 A를 먼저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B가 앉는 방법은 둘 중에 어디 앉는 두 가지였고 n 플러스 2자리에서 2명이 앉았으니까 나머지 n자리가 남아있죠. 그 n자리는 n 팩토리얼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48이다 했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그냥 한 명처럼 보고 먼저 나열하고 안에서 자리 바꾸는 방식으로 풀어봤고, 두 번째는 이 둘 중에 먼저 한 명을 앉힌다 라는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연구를 해놓으세요. 아까처럼 한 명처럼 본다, 이게 맨날 좋은 풀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방법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 중복순열을 한번 보는데, 이 중복순열은 이제 집합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 개수, 이런 거가 이제 중복순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그리고 이 보는 바와 같이 함수의 가지수, 이런 거가 이제 중복순열의 주된 핵심인데, 아무래도 중복조합보다는 중복순열이 좀 빈도수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중복순열을 매우 헷갈려하는 이유는 공식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했잖아요. 공식 따위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중복순열은 중복이 허용된 고배 법칙이다. 요것만 알면 돼요. 기호에 연연하지 마세요. 최소한 요 기호가 이거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호는 맨 마지막에 떠올립니다. 왜냐? 선택지에 이거 대신에 요게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문제 풀 때는 중복이 허용된 고배 법칙으로 해서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제서야 이걸 보고 그러면 표현하고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라는 정도?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지 말라고.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되겠군. 요 정도만 기호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기호부터 먼저 떠올리는 순간 가만히 있어. 이게 2파이 3이야 3파이 2야 이거 떠올리는 순간 너 못 푸는 거야. 알겠지? 기억하세요. 풀 때는 중복이 허용된 고배 법칙만 떠올리고 있으면 돼. 자, 보니까 이래요. x가 1, 2, 3, 4라고 돼 있고 y는 1, 2, 3, 4, 5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에서 y로 가는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f의 개수는 이었어요. 자, 원소의 합이 치역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럼 항상 보편적으로는 맨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치역의 개수가 제한받거나 치역의 합이 나오는 순간 치역의 합이나 개수로서 분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90% 이상은.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F1, F2, F3, F4 요것이 모조리 결정되면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순서상 하나가 함수 하나를 감당한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딱 하면 F1이 3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F1이 결정됐다 할 거야. 그런데 보시다시피 F1만 결정된다고 해서 함수가 안 만들어지죠. F2도 결정되고 3도 결정되고 4도 결정되면, 자, 드디어 이 순서상은 얘는 3, 3, 3, 4가 될 건데, 이 순서상 하나가 요 함수 하나를 1대1 대응합니다. 여러분 1대1 대응이란 말 알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순서상 하나가 함수 하나를 대변하니까 순서상이 몇 개 생기는지가 함수가 몇 가지 생기는지가 될 거다, 그 뜻이야. 그러면 순서상은 얘도 동시에 고려해야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고배 법칙으로 갈 건데, 다만 여기서 제한받고 있는 제한 조건에 만족시키게끔 저 고배 법칙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야. 함수 개수는 항상 대원칙이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보니까 분류 기준이란 게 치역이란 거는 이 함수 값들의 모임인데, 이 함수 값들 원소들 다 더해서 6이 되는 그걸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는 숫자들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x에서 y로 함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함수값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치역의 원소의 합이라고 했는데 집합 안에는 여러분 두 번 쓰지 않죠.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고 해서 집합 안에 2를 3번 쓰고 3을 1번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치역이란 거는 집합이야, 집합. 여기는 이런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니까 이 최종적인 선택받은 놈들의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치역의 원소 개수로서 분류를 해볼게.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이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한 개라는 거는 그냥 6만 딱 있었어야 이게 이제 6 하나가 합해봤자 6이니까 6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평가원에서는 최소한 합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2개 이상일 때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인가 교육청에서 합이라는 걸 물었는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된다는 말은 6 하나만 딱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하나일 수는 없고 원소 개수가 2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숫자는 치역의 원소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 원소 삼아 만들어지는 집합이 치역이니까 공역들 중에 일부가 치역 아닙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 숫자들 중에서 2개를 더해가지고 6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걸 거죠. 따라서 요 경우는 대답해보세요. 뭐뭐 있습니까? 2개 더해서 6 되는 경우 1,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4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똑같은 거 3번 더하면 안 돼요 라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잘 봐. 여러분. 선생님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도 3으로 가고 2도 3으로 가면 치역이 2개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1하고 2가 둘 다 3으로 가면 3을 2번 쓰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알겠어? 한 번밖에 안 써. 집합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는 서로 달라야 돼. 정신 차려. 집합 안에서는 서로 다른 것만 쓰는 거야. 서로 다른 원소가 3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3개의 합이 6 돼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3개 서로 다른 거 더해서 6 되려면 이거밖에 없잖아. 되겠지? 4개를 더해서는 가장 작은 거 4개 더해도 이미 6을 넘어서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분류 기준을 치역의 원소 개수의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치역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1번, 2번, 3번이라고 보면 1번, 2번, 3번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니까 이 1, 2, 3번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내리면 되겠어요. 자, 먼저 1, 5로 가는 경우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받는 즉 1하고 5 이 4명이 1하고 5 한태로만 다 화살표를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얘들이 하나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요게 이 말의 정체죠. 자, 다시요. 얘한테로만 얘들 4명은 화살표를 다 날려야 돼. 그런데 최소한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이렇게 딱 지역이 구성될 거 아니야. 요 2가지 생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자, 1번 그럼 화살표 2군데로 날릴 수 있고 지금 이거 결정하고 있는 거야. 2 2군데로 갈 수 있고 3도 2군데로 4도 2군데로니까 2를 4번 곱하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2의 4제곱인데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중복 순열은 항상 이 2의 거듭제곱 구했잖아. 요 안에 몰빵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즉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모조리 1로 가는 한 가지와 모조리 5로 가는 한 가지 이 2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2가지는 빼줘야 돼.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다. 얘하고 얘는 적어도 한 번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돼. 알겠지? 그럼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 14가지니까 14가지 이 정도는 안 해봐도 되겠죠? 똑같은 경우일 테니까. 자, 이 경우만 이제 처리를 하면 된단 말이야. 자, 1하고 2하고 지금 보니까 3으로 가는 경우인데 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들이 전부 1, 2, 3으로만 화살표를 날려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 이 첫 번째 풀이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인데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풀입니다.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실수를 할 위험성이 있어요. 요게 이제 포함과 어려운 말로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인데 우리 합집합 구할 때 이런 거 해봤잖아. 요런 원소 개수들 구할 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구한 다음에 A 원소 개수 구할 때 B 원소 개수 구할 때 요거 중간에 있는 요거 2번 더해지잖아. 요거는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왜? 경우의 수의 핵심이 뭐라고? 빠뜨림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해요. 자, 그래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써서 일단은 첫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 4가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2도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에서 자, 3이 4번 곱해지잖아요. 3의 4제곱입니다. 이걸 생각하실 때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부터 떠올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호는 2죠. 그냥 곱의 법칙이야. 1이 갈 수 있는 데도 3군데, 2도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니까 3이 4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4제곱이지. 자, 여기 n은 잘 들어야 돼. 여기 n은 1, 2, 3, 4가 1로만 몰리는 경우 몰빵 2로만 몰리는 경우 3으로만 몰리는 경우가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걸 이렇게 빼줘야 된다니까. 빼줘야 돼.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뭐도 있냐면 1, 2, 3, 4가 1, 2에만 몰리는 경우 1, 3에만 몰리는 경우 2, 3에만 몰리는 경우라서 1, 2에 몰리면 3번이 비어있는 경우 2, 3에 몰리면 1번이 비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경우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뭘 빼줘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써볼게. 1, 2에 몰리는 경우 그 다음에 1, 3에 몰리는 경우 2, 3에 몰리는 경우인데 이것도 센스가 있으면 요 경우나 똑같을 테니까 그지? 한 경우만 구해서 3배하면 된다는 거 느껴지죠? 그럼 요것만 구해볼게요. 자, 여기 이놈이 1, 2 요거하고 요거에만 몰리는 경우니까 1이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2도 2군데 3도 2군데 그럼 2의 4제곱 아니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놈들이 여기로 완벽하게 몰빵되거나 이놈들이 2로 완벽하게 몰빵되는 경우는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왜 빼줘야 되냐면 이걸 왜 빼줘야 되냐.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미 뺐던 놈이기 때문에 다시 빼주면 안 된단 말이야. 만나서 한 번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야. 또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또 빼면 사실은 한 번만 빼면 되는 걸 2번 뺀 거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얘들이 전부 이렇게 몰리는 경우 아까 여기서 뺐단 말이야. 그런데 요 2의 4제곱 안에는 요 경우가 또 들어있어요. 또. 그러니까 빼고 또 빼면 2번 뺐잖아. 2번. 그러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 된다. 결국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 3번이나 나오는 거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81가지에서 3을 빼고 요거는 계산하면 14에다 3을 곱하면 되잖아. 3, 4, 11으로 42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81에서 얼마 빼는 거고? 45를 빼는 거죠? 81에서 45를 빼면 6이고요. 맞죠? 36까지가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36까지 이렇게 딱 나와서요. 여기가 36까지고 여기가 14가지고 여기가 14가지니까 모조리 다 더한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 3번 여기는 요거로 3번 요걸 구할 때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할까? 요 포인트에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잘못 써가지고 틀릴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 방법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 방법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잖아. 지금 여기 1, 2, 3, 4 요 4명을 일단 3조로 나눈 다음에 얘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옛날에 2012학년도인가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있었어요. 7명이 3조로 나눈 다음에 7명을 3조로 나눈 다음에 앞에 보이는 3대의 택시에 태우는 방법 그거잖아요. 4명을 3조로 나눈 다음에 앞에 있는 3대의 택시에 태우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을 일단 분할과 분배라고 칭해서 배웠던 게 있죠, 여러분? 얘들을 3조로 나눈 다음에 그 조 나누기 한 다음에 그 세 덩어리를 이 택시에 태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이 4명을 몇 명 3조로 나눌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4명을 3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2명, 1명, 1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처리해 볼게요.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여기 가져오고 2명이 남아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가져오고 1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여기 구분 안 가는 조가 2조가 있잖아요. 그럼 그 2조에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쉬운 것부터 설명해볼게요. AB가 있는데 이 AB를 각각 서로 다른 조로 쪼개고 싶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니? 생각해봐. 철수랑 여기가 서로 다른 조 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근데 이것을 2명 중에 1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아왔다 이렇게 계산하면 2가지가 나오잖아. 이게 잘못된 계산이란 말이야. 그럼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체 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집단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뽑고 곱하기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 곱하기는 반드시 순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A가 뽑힌 거랑 B가 뽑힌 거 하고 여기 B가 뽑힌 거랑 여기 A가 뽑힌 거 이걸 무조건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결과는 이거 두 개 중원 부원 아닙니까? 이거 A, B 다른 팀, 이것도 A, B 서로 다른 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한 가지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2가지가 된다니까? 왜? 전체 집단에서 하나를 일부를 뽑아오고 다시 그 집단에 돌아가서 뭔가 일부를 뽑아서 곱하기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둘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이 계산 안에는 다른 것으로 취급돼요. 순서가 발생해버린단 말이야. 나는 순서 발생하는 걸 지금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 2개의 조가 있잖아. 전체 이 4개 중에서 2명을 뽑았어. 다시 그 집단으로 돌아가서 1명 뽑았어. 다시 그 집단으로 돌아가서 1명 뽑을 때 이 둘을 뽑을 때는 이 둘에서 순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 발생하는 조가 2조면 나중에 이거를 2팩으로 나누는 이유가 한 가지로 보고 싶은 게 2팩으로 불려져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2팩으로 나눠줘야 그놈이 한 가지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종의 보정이야, 보정. 잘못된 걸 고쳐주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구분 안 가는 조가 2조면 다시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4명이 2명, 1명, 1명 이렇게 3조로 나눠졌다 치자. 이 중에 하나만 딱 쓴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에 보내고 여기에 보내고 여기에 보냈을 때 함수하고 자, 요거는 결국 이 뜻이야. 요거 2개는 다 일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을 때는 함수적으로 보면 다른 함수가 되지 않느냐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 3덩어리를 얘들한테 나열할 때마다마다 다른 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건 42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요 2는 얘랑 약분이 됐다 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42는 6이죠. 6 곱하기 요거는 6이잖아요. 그래서 36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어요? 자, 아니면 요거를 조금은 생각을 요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2번째 풀이고 3번째 풀이는 요렇게 해도 돼요. 지금 요거는 3번째 풀이는 좀 제한 상황이 있다. 여기 있는 놈이 4놈인데 여기 있는 놈은 3놈이라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치역의 원소 개수가 정의역 원소 개수보다 1개가 딱 작을 때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나머지는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3번째 방식은 요게 4개고 요게 3개면 결국은 요 3개가 적어도 한 번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 4면이고 요게 3면이면 저 셋 중에 한 놈은 2개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화살표 날린 놈은 4놈인데 받을 놈은 3놈밖에 없으면 한 놈은 2개 받아야지. 네? 함수는 x값 하나당 y값이 반드시 하나만 대응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요 3놈 중에서 어떤 놈이 화살표 2개를 받을래부터 결정해. 자, 그러면 31이야. 그럼 네가 화살표를 2개 받겠다라고 받아 이렇게 딱 결정이 됐다 치면 결국은 그럼 이 4놈 중에서 어떠한 2놈이 얘한테 화살표를 쏠래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3놈 중에서 어떤 놈이 2개를 받을래 결정해서 그건 네가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놈한테 화살표를 쏠 놈이 이 4놈 중에 누군지 2놈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2놈. 그게 42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했다. 그럼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2놈은 친절하게 이 2놈한테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쏠 수도 있으니까 이 2놈의 화살표는 얘들한테 배열하면 되잖아요. 2팩토리얼. 자, 그래서 요거는 3이고 요거는 6이고 요거는 2 이렇게 될 거니까 36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 3번째 방식은 여기는 요놈이 4놈이고 요놈이 3놈이라서 앞에 있는 요놈이 요거보다 하나 정도 많을 때 효율적인 방식이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물론 1번도 알아야 되겠지만 2번이에요. 2번. 결국은 조나누기 한 다음에 분할한 다음에 분배해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어도 머리적으로는 혼란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요
막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자신 있는 방법을 써야 돼.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이야기를 길게 했고 3번 가봅니다. 별표 치세요. 자, 3번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복습해봅시다. 1, 2, 3, 4, 5, 6이 있는데, 그지? 자,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인데, 여기 있는 이놈의 부분집합.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원소 개수가 6개짜리 이런 집합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배우면. 이놈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하면, 결국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경우의 수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내용이 1대1 대응 개념이 있다 쳤잖아.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 생각해봐. 엄마가 일본 여행 갔다 오시면서 내가 이제 사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사탕을 희귀본 막 아주 그냥 한정판이야. 희귀한 걸 하나 뭐 일본은 그런 거 있다며. 쓰레기맛 사탕 뭐 이런 것도 있다며. 쓰레기맛 사탕 맛이 진짜 쓰레기맛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사왔어.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는 동생이 있단 말이야. 아, 이놈 아주 그냥 시기 질투심이 심해. 그래서 내가 오늘 학교 가면서 동생한테 이랬어. 야, 너 있잖아, 만약에 내 사탕을 하나 까먹잖아. 너 사탕 하나당 너 나한테 한 대씩만 줄 줄 알아. 이랬어. 갔다 왔어. 사탕이 없네? 범인은 동생이겠지. 동생 방을 급습해서 후다닥 문을 감추는데, 자, 책상 위에 사탕 껍데기가 5개가 널브러져 있다 이거야. 물론 사탕 껍데기를 휴지통이나 이런 데 버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다. 사탕 껍데기가 5개 널브러져 있어. 그럼 동생은 사탕을 몇 개 먹은 걸까? 5개겠지. 그럼 나한테 몇 대 맞아야 되겠지? 5대겠지. 이게 1대1 대응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원소 개수가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인데 여기는 원소 개수가 궁금한데 못 구하겠어. 복잡해. 근데 여기는 원소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대1 대응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으면 이거 대신에 얘를 대신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이게 1대1 대응 개념인데 경우의 수 많은 부분에 이게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지. 1하고 6 1부터 6까지의 운명이 전부 결정되어져야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결정되는데, 무슨 소리냐? 1은 여기 들어갔다 치자. 요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지? 1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 X라는 집합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2, 3, 4, 5, 6 이게 모조리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1은 여기 왔고 2는 여기 왔고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고 6은 여기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치면 비로소 X라는 부분집합은 1, 2, 5라고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만들어지면 부분집합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가 요거 하나를 1대1로 대변한다고. 그러므로 이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몇 가지인지가 결국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1이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1을 여기 갖다 치자. 2도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2는 여기 갖다 치자. 3도 두 군데. 이래서 2가 결국은 6번 곱해지면 2의 6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의 방법의 가지수가 이만큼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 4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고 6은 여기 있고, 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집합 1, 3, 4라는 부분 집합이 의미하는 말이야. 이 그림 하나가 요거 하나를 대변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2의 6제곱기가 나오는 거잖아. 물론 이 2의 6제곱기 안에는 몰빵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 1, 2, 3, 4, 5, 6이 전부 바깥쪽에 있어서 얘가 공집합 되는 경우, 이게 요 안에 다 들어가서 전체 집합 자기 자신 되는 경우까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자, 그래서 기억합시다.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면 너는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을 결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결론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이렇게 되는데, A라는 원소 개수, 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나부터 보자. 두 개 합친 게 전체 집합 된단 말은 여기는 원소가 전혀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 있잖아요. A에는 원소 개수가 4개다라고 고정이 돼 있네. 이해가 가나? 아, 그럼 됐다. 그러면 A가 원소 개수가 4개면 이 6개 중에서 반드시 요 안에 4개가 들어가야 된다. 요 뜻 아니겠어요?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A의 원소 개수는 4개인데 나머지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 되는 경우, 자, 요거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라. 자, 순서쌍도 사실은 요 순서쌍이라는 게 A, B가 결정되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가지수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자, 이제 제한 조건이 보니까 A가 원소 개수가 4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A가 4개라는 말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겠어요? 여기에. 에? 여기에 몇 개 들어가야 되노?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 왜?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기 들어갈 2개를 결정하자. 1, 2, 3, 4, 5, 6 중에서 여기 들어갈 2개, 6 콤비네이션 2죠. 그러면 만약에 그놈이 5하고 6이었다 치면 여기는 일단 결정이 된 거고 이제 남아있는 요놈의 운명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이 1, 2, 3, 4는 여기에 기어 들어갈 건데 말이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얘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지. 왜냐?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있다 말이야. 그럼 선생님 1이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니? 1이 여기 들어가면 그 1은 B에는 속하지 않는 거고 1이 여기 들어가면 B에도 속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A, B라는 순서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가면 A는 지금 현재 1이고 B는 5, 6이 되겠지만 A가 여기 들어가면요 A는 1이고 B는 1, 5, 6이 돼요.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요 4개가 여기 배치될 때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2군데요. 바깥쪽은 못 와요. 공집합이야. 1이 2군데 2도 2군데 3도 2군데, 4도 2군데니까 2를 4번 곱해야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15가지가 될 거고, 요건 16가지가 될 거니까,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240까지 나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 순서상이, 이게 이제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A가 결정되고 B가 결정됐을 때 A 부분집합과 B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잖아. 이 순서상 하나가 부분집합 하나인데 저 순서상 하나가 또한 벤 다이어그램 그림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 되겠나? 예를 들면 가볼게.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으면 자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결정됐잖아. 그러면 자 순서상 A, B가 하나 결정되잖아. A는 1, 2, 3, 4라는 집합이고 B는 2, 4, 5, 5, 6이라는 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딱 결정되니까 요 순서상 하나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순서상의 가지수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한다.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자리에 어느 부분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A, B의 순서상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으로 하락하여 색한 3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게 이제 어렵잖아 말이지. 쉽게 해석을 하면 이거를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자, 여기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단 말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거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 정수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때 숫자 1이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야, 제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겠습니다. 1이 포함된 이라고 했는데 1을 여러 번 쓸 수도 있으니까 1이 최대 몇 개? 3개 들어갈 수 있고 또 1이 2개 들어갈 수 있고 또 1이 1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사용될 1의 개수로서 분류를 딱 해서 더해 내리는 다이렉트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시고 저는 뭐 쓸지 알겠죠? 1이 포함된 이란 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1인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1이 하나 쓰여도 되고 2개 쓰여도 되고 3개 쓰여도 되니까 너무 많아? 그럼 본능적으로 여사건이 떠올라야 된다 했어요. 결국은 전체에서 아닌 놈을 빼는 건데 요거는 아무 제한 조건 없이 이거를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전체 개수고요. 요거는 뭐겠어요? 적어도 1이 하나 포함된다의 반대말은 1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뜻이겠죠. 그럼 요거부터 계산할게. 요 자리 6가지 들어갈 수 있고 요 자리도 6가지 요 자리도 6가지 중복을 허용한 곱의 법칙이죠. 6의 3제곱이고
자, 여기는 요 놈은 1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이건 사용 불가.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요것도 5가지, 요것도 5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3번이 나옵니다. 91가지. 자, 요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게 안 떠오르면 1을 한 번만 썼을 때, 1을 2번 썼을 때, 1을 3번 썼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이씨, 해보자. 1이 3개, 쉬운 거부터 1이 2개, 1이 1개 사용되는 경우 구해보자. 1이 3개 사용돼서 세자리 영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1이 2개 사용되면 잘 봐. 1이 여기 2개 갈 거냐, 아니면 이 셋 중에서 어느 두 자리에 1을 넣을 건지부터 결정을 하면 되잖아. 그게 3 콤비네이션이잖아. 자, 만약에 얘는 이렇게 몰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뭔 짓이라고? 이 세 자리 중에서 어느 두 자리에 1이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주는 방법. 근데 선생님 여기가 왜 C예요? P는요? P 아닙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들어간 1은 요것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 선생님의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했다. 이런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리만 결정해주면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C인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가 1이면 요 자리에 딱 갈 수 있는 놈은 1이 아닌 요 5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겠죠. 5가지.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1이 어느 한 군데에 들어갈 건지부터 결정을 하자. 3시 1이겠죠? 그럼 1이 여기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는 1이 못 오죠,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니까 5의 제곱개. 자, 이래서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15가지. 요거는 25에다가 3을 곱하면 3, 5, 15를 넣고 75가지. 자, 그래서 합쳐서 91가지가 된다라는 걸 발견하면 됩니다. 이걸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여사건. 이 여사건이 분명히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 순열 맞춰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이랑 똑같은 의미다라고 개념 정리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문제 풀이니까 바로 갑니다.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개념을 딱 듣고 오십시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조합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가보니까 문자가 있는데 밀레니엄이네요. 요거를 나열하는데 어떤 두 자음 사이에도 모음이 놓이지 않아야 된다.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분류를 자음 따로 모음 따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모음은 A, E, I, O, U잖아요. 그치? 수학인데 이런 모음을 알아야 되니 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출문제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니까 I가 2개 있고요. E가 하나 있고 U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I, E, U. 자, 요게 이제 모음에 해당하고, 자음은 M 하나 있고 L 2개 있고, 그 다음에 N도 2개, M이 2개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모음 따로 자음 따로 딱 개수가 이렇게 똑같은 게 요만큼씩 있다를 딱 재구성해서 딱 썼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두 자음 사이에도 모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 말이 그냥 이 자음들 얘들은 사실은 붙어 다니는데 요 사이에 절대로 얘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E하고 U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 U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기본 형태잖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나올 때, 그게 이웃하지 않는다를 풀 때는 이웃해도 되는 놈부터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끼운다가 중요하니까 결국은 E, U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며? 그럼 저 E하고 U는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둬야 돼. 알겠지? 나머지부터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끼울 요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둬야 돼. 그럼 나머지부터 일단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열을 하는데 일단은 얘들 사이사이는 끼어들 수 없으니까 E하고 U 땡겨내면 결국은 M, L, 요거 한 덩어리로 보고요. 그리고 I 요거부터 일단 나열을 하자. 세 명처럼 생각하면서요. 얘들은 절대로 요 사이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 모음이 끼어들면 안 된다 했으니까요. 한 명처럼 생각하고, 한 명처럼. 한 명, 두 명, 세 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나열했을 때 요 안에서 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또 다들 다른 경우가 되겠죠. 요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둘이네요. 그럼 요거는 6팩 나누기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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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U가 남아있잖아. 이 U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여기는 끼어들 수 없다 했으니까 여기 맞죠? 대학 못 가. 여기를 빼먹으면 큰일 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끼어들지 못하지만 여기는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죠. 요 네 군데에 얘들이 떨어져서 나열되면 되죠. E하고 U는 자리 바꾸면 다른 거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자리를 골라서 나열을 하면 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것이 되니까 P죠. P, C가 아니고요. 요거조차도 만약에 똑같은 문자였으면 C겠지만 문자가 다르잖아.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면 나열이야. 순열이라고. 자 요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요건 세 가지고 요거는 계산이 자 보니까 얼마냐면 8분의 6파이가 나오고요. 6팩토리얼 참. 그리고 요거는 4P이니까 계산하면 12죠. 요거를 딱 나누기로 계산해보니까 2분의 9 곱하기 6팩토리얼 요렇게 딱 되고 요거는 그냥 표현만 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풀이 방법이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숫자가 1, 2, 2, 3, 3, 3, 4, 4가 있는데 쭉 나열하는데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자리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 숫자들을 홀수를 나열하래요. 그러면 1, 3, 3, 3 홀수와 짝수로 분류를 해봅시다. 그리고 2, 2, 4, 4 이렇게 있는데 결국 1, 3, 3, 3은 요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2, 2, 4, 4를 갖다가 넣으라는 소리가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봐. 홀수 번째 노이카드에는 홀수가 적혀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 짝수 번째 노이카드에는 짝수가 적혀 있도록 나열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는 요 빗금침 자리에는 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자리에는 짝수 그냥 자리가 배치가 다 돼 있네요. 어느 자리에 배치될지가 다 정해져 있네. 이때는 그 자리에 그냥 나열하면 끝인 거죠. 자 1, 3, 3, 3을 요 네 군데 나열하는 방법은 4팩 나누기 3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1이 여기 갈래 정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어 들어가니까요. 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4팩 나누기 3팩 해도 되지만 사실은 종류가 두 종류 있을 때는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알아서 빈자리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4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래만 결정해 주면 된다.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알아서 3에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류가 두 종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나누기 2팩 2팩 가도 좋고 종류가 두 종류 있으면 네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군데만 결정해 주면 된다고. 요 자리 2가 들어간다 치면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는 알아서 4가 기어 들어가야 돼.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두 종류 있을 때는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4고요 요건 6이니까 24가지 되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죠. 최단 경로의 수. 자, 이것도 개념 정리 봤으면 최단 경로의 수, 경로 하나하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한 경우 하나하나랑 1대1 대응한다 다 봤을 거니까 이것도 그냥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개념이 부족한 사람은 개념 다시 빨리 들어.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지점과 Q점을 모조리 지나면서 최단 경로로 가래요. 그러면 P지점을 거쳐가는 직전 경로는 반드시 자 요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와줘야 여기를 P를 지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죠. 야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여기 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최단 경로가 아니라 했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한 칸을 움직이더라도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더라도 위쪽으로만 이동해야 최단 경로야. 막 뱅글뱅글 돌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하기 전 여기를 지날 수 있는 거점 직전 반드시 여기 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일단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오기 위한 직전 거점은 여기인데 여기 온 다음에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요 네모 박스를 통해서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어서 거쳐서 갈 때는 곱의 법칙 아니겠어요?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가로가 2개고 세로가 1개니까 3팩 나누기 2팩 AAB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종류가 2종류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했어요. 자, 3개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군데만 결정하면 되니까 3C1이라고 보면 되죠.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AAB냐, ABA냐, BAA냐. 자, 이런 건데 사실은 요 AAB가 요렇게 간 경로 하나를 1대1 대응하잖아. 요거는 뭐예요? ABA는 ABA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BAA니까 여기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 가지수가 길의 가지수야. 이거 하나당 길 하나니까. 이때 요거는 결국은 3칸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칸만 결정해주는 방법이란 거야. 나머지 알아서 빈칸은 A가 자동 한 가지로 기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종류가 2종류일 때는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된단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리고 요거는 AABB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해도 되고, 아니면 4칸 중에서 A가 들어갈 2칸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도 돼요.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1111 이렇게 써서 합의 법칙을 해도 되는데 누가 이런 반듯반듯한 길이 있는데 그런 노가다를 띄고 있니? 그거는 여기 막 찐따가 나 있고 물난리 나 있고 공사 중이고 이럴 때 쓰는 거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레벨 1 직전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요거는 문제수가 좀 많기 때문에 레벨 1, 2, 3는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